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15장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한 강의를 계속 진행하는데요. 오늘 까지 우리가 15장을 마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5장에 관한 연속 문제를 과제물로 내어드릴 건데요. 과제물을 제출하는 기간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일주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후가 항상 그 과제물을 제출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풀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여러분 아니면 카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5장에서 전기력을 구하는 문제와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기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장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전기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전기선은요, 전하량에 따라서 그 밀도가 비례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기 전하량의 비례한다. 뭐가 전기선 우리가 밀도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기선이 얼마나 가는가, 그걸 우리가 전기선속이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을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라서 오늘은 15장 8절이 전기선속과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기선속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전기선속은 이 전하량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전기선속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하는 그러한 법칙을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5장 8절에 보면 전기선속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합니다. 다시 이 선속이라는 것은요, 플럭스라 그러는 건데 영어로는요 커럼이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electric flux라고 되어 있죠. electric flux라고 하는데 전기선이 얼마만큼 많이 지나가는가, 그걸 나타내주는 어떤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이에 이거를 많이 써서 우리가 플럭스라는 양을 나타내는데 전기선속이다 그래가지고 파이 2라고 표현하고요. 나중에 21장인가 2장에 가면은 자기선속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 B라는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파이 2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면적, 어떤 면적이 있는데요, 전기장이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E고요, A라 그러면은 이 면적을 통과한 전기선속의 양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A인데, 그렇다면은 이 A라는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하나도 없게 되겠죠. 그죠? 면적과 이렇게 나란하게 진행하는 전기장. 그래서 그때는 한 개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면적과 지금 이 상황에서는 A라는 면적의 방향은 지금 E하고 나란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면적의 방향은, 면적이 항상 수직인 방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흰 칠판의 방향을 묻는다면은 이렇게 되든지 뒤쪽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든지 이 방향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A와 이 E는 사실 나란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표현하면 수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스칼라 양입니다. 크기만 있는 양이에요. 크기만 있는 양.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이 E라는 것은 사실은 벡터입니다. 면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벡터이죠. 왜냐면은 화이트보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넓이가 있고 크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는 방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1장에 배웠던 스칼라이업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 다음 식으로 15-9식에 보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파이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우리는 이거의 크기와 A라는 크기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5-9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세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A와 E가 나란하죠. E와 A가 나란하다. 그 말은 뭡니까? 세타가 0도란 말이겠죠?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타를 0을 집어넣어주면 아까 전에 그냥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그냥 2a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지금 a는 이렇게 여전히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a라는 것과 e라는 것이 이렇게 가고 a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90도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90도로. 맞습니까? 이거 입체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90도가 되죠. E는 지금 화이트보드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A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화이트보드를 생각한다면요. 그러니까 90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타가 90도가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파이에 이 A라는 면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전기전속인 경우는 E와 A가 0은 아니지만 코사인 90도가 되어서 이게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에는 면적도 있고 전기장도 있지만 우리가 방향이 서로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은 0이라는 겁니다. 전기선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392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392페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면이 폐곡면을 이루면요. 지금 392페이지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편의상 우리가 약속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약속하기를 면이 폐곡면을 이루면요. 우리가 폐곡면은 항상 우리가 폐곡면을 이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의 면을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전기장은 이렇게 있다고 할 적에 우리가 이런 육면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육면체를, 직육면체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는 폐곡면이 됩니다. 닫힌 면이 되죠. 그래서 폐곡면은 뭘 만드느냐면 부피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닫혀있는 면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피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과 밖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폐곡면의 경우는 우리가 이 면, 그러니까 이것이 구성하는 그 부피라는 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안과 밖이 구별되어진다는 것. 그럴 적에 폐곡면을 이루면 뭐라고 해놨냐면요. 부피 내부를 향하는 선속을 음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음으로 잡으면 나오는 것을 양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피 쪽으로 들어가는 걸 음이라고 그랬고요. 나오는 걸 양으로 잡자고. 이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거는 근데 사실은 쉽습니다. 왜냐면요, 이 부피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이 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면, 여기 있는 면. 이 면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전기장은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지, 전기선속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면을 볼 적에 면의 방향은 이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은 항상 부피의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그 면의
면 벡터로 잡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회곡면이 있다고 할 적에 회곡면에 그러면은 의해서 부피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부피를 이루고 있는 그 회곡면의 각 지점에서의 면 벡터라는 게 있죠. 면이 향하는 벡터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항상 이 부피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 벡터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곡면이 이루는 부피를 기준으로 볼 적에 이 면 있죠. 요 옆에 있는 면은 방향이 이 방향이겠죠. 그러면은 이거 전기선속과 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럼 180도가 되지 않습니까? 세타가요. 이 방향과 이 방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그 선속은 부피로 들어가는 선속이죠. 부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마이너스. 부피에서 나오는 것은 플러스로 잡는다. 만약에 이 경우를 그래서 이 육면체를 생각했을 적에 선속이 이렇게 다 진행이 됐다면요. 이 회곡면을 전체를 통과한 선속은 얼마일까? 이 회곡면 통과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0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들어간 놈들이 모두 나왔죠. 근데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이 다 더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0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제 15-5를 한번 풀어볼게요. 15-5를 풀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공식 한 개를 또 배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공식을 이걸 포함해서 3개를 배웠습니다.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힘을 구하는 공식, 그 다음 전기장 똑같은 공식이죠. 사실은 Q만 나눠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이 선속을 계산하는 공식, 그 다음에 오늘 한 개 더 배울 가우스의 법칙. 사실은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나 이 가우스의 법칙, 저 선속이 뭐하고 관계있냐 아까 전에 여기에 전하량에 비례한다. 요거를 써준 게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그거는 예제를 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5-5 풀어보면요, 회곡면을 지나는 전기선속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균일하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X축이로 잡았고요, 이게 Y축이고요, 이게 G축입니다. G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육면체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지금 전기장은 X축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 X축하고 나란하다. 이렇게 쫙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럴 적에 한 변이 길이가 L이에요, 전부. 그래서 정육면체죠. 그럴 적에 각각의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과 알짜선속을 구해보래요. 각 모든 6개의 정육면체니까 6개의 면이 있을 건데, 그때 이 선속이 지나가는 면에 지나가는 선속을 각각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 더한 거, 알짜선속이라고 그러죠. 다 합한 것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계산했던 요 파이 E라는 것을 다시 한번 쓰게 됩니다. E와 A를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E의 A의 코사인 세타인데 면적의 크기는 다 L제곱일 겁니다. 그래서 E의 L제곱이 되는데, 그죠? 한 변의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면은 면적이 L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면이냐에 따라서 세타가 달라집니다. 왜? 전기장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면적인 경우 지금 뭐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XY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자, XY 평면에 요 면에 XY 평면이죠. X치가 되겠네요. XY는 이게 된다, 그죠?
이게 YG 평면입니다. 미안합니다. 요 앞에 나와 있는 이게 YG 평면이죠. 왜냐면은 이거와 이거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G고요. 이거는 Y니까 이게 YG 평면이에요. XY 평면은 어디 있느냐? X와 Y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 옆에 있는 이 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다, 그죠? X와 Y니까 요것은 지금 G 방향을 향한다, 그죠? G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XY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요 뒷면을 말하는데 마이너스 G 방향이겠죠? 요 뒷면에 XY 평면 있잖아요. 뒷면에 요거는 마이너스 G 방향입니다.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생각해 보면은요. 이래 되는데 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이 X하고 G니까 90도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90도가 돼가지고 0이 됩니다. 즉, 이 XY 평면 요거 두 개는요. 어떤 걸 하더라도 지금 이 선속이 한 개도 안 지나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수직이고 요 벡터와 이 벡터도 수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앞에와 뒤의 면의 이 면들을 통과한 생기선속은 각각 제로가 되어 있다. 앞, 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XG 평면의 수직이고요. 자, XG 우리가 XG는 어떻게 되죠? X와 G니까 그죠? 이거 되네요. 요 밑에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평면을 말합니다. 요 평면이 XG 평면인데요. 자, 그러면 이 XG 평면은 일로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Y 방향이고요. 요 XG 평면은 Y 방향이에요. 똑같이 이 방향, 즉 X 방향과 이 코사인을 해보면은 똑같이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위 평면을 지나가는 놈도 똑같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우선 이게 앞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이제는 뭡니까? 앞뒤, 아래 위, 그러니까는 XG 평면이죠. XG 평면 통과하는 플럭스의 양도 2의 L 제곱에다가요 코사인 90도가 돼서 똑같이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한 개가 옆면이 남았다, 그죠? 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요면 있죠, 요면.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이 YG 평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면은 이 면이 지금 X하고 똑같은 이런 거고요.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X 방향이 될 겁니다. 요 파란색으로 표시해요. 그것들은 각각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파이에 우리가 플럭스를 구하는데요. 요것을 이제 책에는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YG 평면인데 한 개는 이 X 방향을 오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 다 옆면이라서 제가 지금 그러는데요. 요 앞에 있는 요 파란색의 경우는 X 방향 플러스 이게 외에는 지금 E하고 요 파란색 X 방향하고 나란하죠. 그래서 2의 L 제곱에다가요 코사인 나란하니까 0도를 써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1이 되니까 2의 L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에 2에다가요 마이너스 X 방향의 면이 있죠, 그죠? 이 YG 면인데 YG 면 있잖아요, 그죠? 요 면이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면이 요 방향이니까 이 방향하고 요는 180도의 방향 차이가 있습니다. 요 빨간색하고는. 그래서
2L 제곱은 그대로 써주는데 코사인 180도가 되어서 마이너스 2L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모든 면 6개의 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면의 그 플럭스 전기선속을 다 구했습니다. 이거 앞, 뒤 2개, 아래, 위 2개 구했죠? 옆면을 플러스 나오는 방향 X방향, 마이너스 X방향에 대한 선속을 각각 구했다. 그 다음에 알짜 선속 구해라 그랬죠? 알짜 선속 각각을 구하고 이제 알짜 선속을 구해야 하는데 전부 다 더해야 되죠. 파이 2를 다 더하니까 6개를 다 더했더니만 0 더하기 0 더하기 0 4개 나와야 되죠. 더하기 요거 1을 제곱 마이너스 2을 제곱이다. 그죠? 여기에 그래서 토탈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0이 되죠. 그래서 알짜선속은 없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가우스 법칙을 배우면 알게 됩니다. 알짜선속이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자, 알짜선속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면을 통과하는 모든 선속의 합을 말합니다. 선속의 합. 그래서 바로 가우스의 법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 알짜선속의 밀도, 모든 합은요, 선속의 합, 그것을 그 내부, 폐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15.8의 2를 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15.8의 2, 이 15장에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제가 뭐라고 첫 시간에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냐면은 전기선속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을 알아내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이 전기선속의 이 전기선의 밀도, 전기선속하고 이 전하하고 어떤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하량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했는데 잘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그림 26, 15-26의 A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 Q가 있다고 해볼까요? 어떤 Q가 있는데요. Q가 있을 적에 가우스의 법칙이 어떤 거라고 했냐면은 전기선속의 합이 그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가우스 면을 한번 잡아봅시다. 구라고 이것을 중심으로 두고 이것을 어떤 구면이라고 해보세요. 구면.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플러스 Q라면은 전기선속이라는 것은 몇 개가 나갈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합시다. 이게 E가 되겠다. 그죠? 맞나요?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는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어느 점에서든 관계없이요. 어느 점에서나 관계없이 전기장은 똑같아야 되죠. 세기는. 맞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중심에 있고요. 방향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전기장의 방향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모든 구의 표면에서 전기장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파이에 E를 계산했는데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E를 하고 A를 하고요. 그 다음에 E도 이 방향이지만 지금 요 면, 내가 지금 잡은 이 구면이 방향도 또한 이 방향입니다. 이것도 A 방향이 이래 되고요. E가 이래 되죠. 여기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E와 A와 코사인 했는데 세타였는데요. 이게 0도라는 거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A와 E가 여기도 A가 이렇게 되죠. 여기도 A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0도가 됩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은 E에다가요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하고 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책에 이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A가 얼마입니까? 지금 E에다가 요것을 이 거리가 R이라고 할 적에 당연히 9의 표면적이니까 4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요 이거 쿨롬의 법칙에 의해서 있잖아요. R만큼 Q에서 R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 T점에서의 전기장은 우리 벌써 알고 있죠. KE에다가요 R 제곱분의 Q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좀 풀어 써버리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쿨롬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적에 저 KE라는 것이 쿨롬의 상수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잘 보십시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볼 적에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요 이걸 집어넣어 볼까요? 4파이 그렇죠. 넣어봐야 되겠죠. 입실론 제로 R 제곱분해요 Q가 되고 그죠? 그 다음 곱하기 4파이 R 제곱을 해버리니까 요게 없어지고요. 이거 자체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기선속의 합을 다 해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회곡면 안에 있는 전하량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잘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전기선속을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실은 이거를 구할 건데요. 이 비례상수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뭐냐? 여기에 Q가 있을지 이 점에서의 전기장 우리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여기 잡아 넣어보자. 그러니까 갑자기 가보니까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뭐가요? 전기선속의 합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써볼게요. 전기선속이 이렇게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Q 이렇게 되죠? 자, 이 Q라는 것은 지금 뭐냐고요? 지금 요 예제를 볼 적에, 요 예를 볼 적에요. 이 Q는요, 요 폐곡면, 내가 잡은 이 폐곡면, 또는 우리가 이거를 가우스면이라고 합니다. 이 폐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전하게 여러분들 써놓으셔야, 책에도 써놨습니다. 폐곡면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량, 전하의 합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거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겁니다. 진공의 유전율 분의 1이다. 이게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요것이 가우스의 법칙이다. 이것이 자, 가우스의 법칙은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파이 E가 15-12식인데요. 아니면 15-11식으로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Q로 안 해놓고 책에는 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Q에 요거를 이제 Q로 나중에 쓰겠다는 거죠. 내부를 적어놨습니다. 내부라는 말도 써놨습니다. 폐곡면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 말입니다. 요것이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의 총합은 이런 말이었죠. 총합은 그 내부에 가우스면 내부에 존재하는 전체의 전하량을 입실론 제로분의 1을 곱해준 거하고 똑같더라. 그게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이면은 이제 가우스의 법칙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실론 제로분이 1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맞다면은 우리가 간단한 예로 한번 풀어볼까요? 빨리 거꾸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 Q가 있다고 합시다. Q가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제는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파이 E가 이제 가우스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Q 내부다. 이걸 무조건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가우스의 법칙을 하려면. 그러면은 파이 E가 어떻게 되느냐? 가우스면을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평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평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전기장을 구하고 싶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여러 가지의 평면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이런 거로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거도 그릴 수 있고요. 그런데 다 그려서 이 공식은 성립을 하지만 내가 이 점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와 같이 구의 면을 잡아야지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럴 적에 여기에서와 여기에서와 여기에서는 전기장이 각각 크기와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속을 과감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선속의 양은 이거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전기장을 구하는 이 간단한 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점에서와 이 점에서는 전기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까와 같이 이런 두 면을 잡았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이거였잖아요, 그죠? E에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모든 점에서 E가 다 같다 그랬죠? 그리고 세타가 0도였잖아요. 이렇게 파란색을 잡으면 맞습니까? E가 다 같지 않아요? 크기가?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하면요 이 점에서나 다 E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더하기 시그마의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E에다가요 이거에다가 A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0이니까 1이 되겠죠. 근데 이거 다 더한 게 뭐라고요? 아까 전에 4파이 R 제곱이 되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4파이 R 제곱 E 곱하기 E가 뭔가는 모르는데 같아. E가 뭔가 모르는데 같아.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같아서 나올 수 있었다. A를 다 더하니까 4파이 R 제곱이다. 그래서 4파이 R 제곱 넘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E가 어떻게 되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라는 이러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쿨롱의 법칙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지 않고도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전하가 한 개 있을 적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쿨롱의 법칙을 계산해도 되고 가우스의 법칙을 써도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다음 예제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하가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넓게. 구로. 그런데 여기서 전기장 구해야 돼요. 이게 구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쿨롱의 법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려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미치는 거,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미치는 거,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미치는 거, 이게 다 우리가 다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게 쿨롱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중첩의 원리였죠. 쿨롱의 법칙을 이용한 중첩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요, 적분이라는 걸 해야 돼요. 왜? 이 전기장을 만드는 게 연속적으로 전하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적분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근데 그거는 3학년에 있는 전자기학 책에 가면 이거 다 나옵니다. 근데 1학년 수준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걸 못 구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럴 때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잘 이용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가우스면을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거와 동심구가 되는 그런 구면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잘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바로 물어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것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잡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면에서 전기장은 세기는 똑같아야 되죠. 뭔가는 모르지만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는 모르지만. 근데 그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Q이지 전체적으로 Q이지게 구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똑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맞느냐? 쿨롱의 법칙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벡터 중첩의 원리를 다 해보면 딱 요 답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이 아주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3학년 과정에 가서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적분을 다 일일이 중첩의 원리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적에 해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적분 계산하면 2까지 그러니까 한 칠판을 다 써야 될 정도로 많은 지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한 열 몇 줄을 내려가야 되는 거죠. 시한 적분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런데 가우스 법칙을요 하면은요 아주 간단해요. 식 한 개 쓰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5줄 이상 넘어갔다. 그럼 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사실은 어떤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1학년의 수준에서는요 대칭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맞죠? 정확히 맞죠?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전부 다 전기장은 똑같이 E잖아요. 뭔지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E로 똑같죠. 그래서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똑같이 세타도 또 0도예요. 왜? 이게서 1로 갈 것이고요. 여기서는 1로 갈 것이고요. 여기서는 전기장도 1로 가고 면적도 1로 가잖아요. 0도 똑같죠? A 다 더해야 돼요. A를 다 더하면 되죠. 이 꺼내니까 A만 더하면 되죠? A 다 더하니까 표면적이잖아요. 표면적은 4πr 제곱이죠. 그래서 E가 이렇게 주어진다. 실제로 맞다. 그래서 예제를 여러분 15.6을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마칠 건데 15.7은 여러분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15.6이 훨씬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떻게 진짜 잘 풀 수 있는가 한번 보고요. 마치도록 하고 숙제를 내주고 1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예제 15.6을 한번 그 전에 혹시 까먹을 줄 모르니까 우선 숙제를 여기 내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인데요. 연습 문제 15장에 4번 봐요. 7번 그 다음에 13번, 16번 그 다음에요 23, 24 이것이 가우스의 법칙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6문제 15장의 6문제를 이 강의를 듣는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요 ssyi 골뱅이 하시고요 신라.ac.kr입니다. 이 연습 문제들이 잘 안 풀리면요 예제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풀려고 하지 말고요. 예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제를 적어놓고 예제의 문제를 안 보고 풀이 과정을 안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책을 덮어놓고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해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에 가서 다른 조건, 약간 조건이 변화되어 있죠, 그죠? 그 조건들을 대입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도 한 80%는 풀 수가 있습니다. 80%는. 근데 뭐 푸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저한테 카톡으로 물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1대1로 한 뭐 모르는 거 모아놨다가 학교를 한번 방문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실험을 혹시나 하러 온다든지 이럴 적에는 오셔가지고 연구실에 오면은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속 문제 과제물이라 하더라도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은요,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뭐 모든 걸 내가 모르겠으니까 교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지만은 적어도 한 챕터에 한 문제 정도는 교수님 이거 정말 어려워서 안 풀립니다 물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제가 시간마다 가급적이면 모르는 문제 많이 물으면은요, 그 문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장의 24번 문제가 교수님 많은 학생이 어려워서 잘 못 풀어서 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숙제를 제출하는 이전이라도 아니면 제출하고 나서면은 그냥 제가 풀어드리겠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과제물은요, 최선을 다해서 풀면은 거의 100점을 다 줄 겁니다. 한두 문제 못 풀었다 해서 여러분 그냥 안 내지 마시고요. 내는 게 중요해요. 내는 게.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제 15.6은 이 24번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봅시다. 가우스의 규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을 끄세요. 그 목표에 보면요, 페이지 395페이지인데요. 뭐라고 하면 구형 대칭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요게 구형 대칭을 갖는데 왜? 이 점이나 다른 게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걸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돌려도 여기 오는 점들마다 아니면 여기가 나중에 여기 가게 되죠. 돌리면은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로 갈 수 있는데 여기 있을 때하고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걸 대칭성을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문제가 다른데요. 이제는 ring 이렇게 구는 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럴 적에 안쪽 반지름이 A고요. 여기가 이것이 A고요. 이 바깥쪽이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도전성의 구입니다. 이게 도전성이에요. 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체의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도체에서. 그 다음에요, 국껍질인데 대전된 국껍질은 표면의 전체 전하 Q를 가지고 있다. 표면에 27의 A. 그래서 E는 내부에서 제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Q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Q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골고루 있다는 거죠. 여기에 표면에 맞나요? A는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전기선이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서는 제로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여기도 제로입니다. 도체 안에서는 전기장 제로 되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나간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반지름이 A가 자 모든 영역에서 이제 전기장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 A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 안이죠. 벌써 저 안에는 전하가 없어요. 파이 E가 입시론 여러분의 Q 내부인데요. 이것이 0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B번 그림을 보면은 내부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임의로 구면을 그려놨습니다. B번 그림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부를 잡아가지고
내부의 구면을 잡아서 요런 면을 잡아서 이거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0이 되죠? 왜 그런데요? 그 빨간색으로 친 요 점선 안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점선 안에 지금 내부의 전하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2의 내분대 곱하기 요 A 내부 이것이 0이죠.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나오는데요? 이게 정의였잖아요. 설령 0이 아닌 놈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 이게 2와 A는 지금 나란하기 때문에 코사인 0도고요. 이렇게 될 건데 이거는 4파이 R 제곱입니다. 0이에요. 이 내부 제로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가 0이다. R이 A보다 작은 상태에서. B번 그 다음에 R이 B보다 큰 자, B 외부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대로 가우스면은 이렇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타원으로. 근데 이렇게 잡았을 적에는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는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더하기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못 나오죠. 이게 일정해야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또 동심원을 이렇게 잡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심구를 잡죠. 동심구.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가우스 회곡면이라고 해요. 회곡면을 이렇게 잡자는 겁니다. 왜? 내가 구형 대칭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이용해서 뭐 하려고요? 전기장 구해 먹으려고요. 이렇게는 아까 전에 타원으로는 잡을 수는 있는데 이 식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이거는 이 같은 경우 제로 맞고요. 제 말은 뭐냐면은 파이의 2가 입시론 제로 보내죠. 2의 A의 코사인 0도가 세타가 된다 합시다. 일단 이것이 입시론 제로분의 Q의 내부가 되죠. 이 식은 항상 성립해요. 이 식은 어떠한 대곡면을 잡아도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법칙?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우스의 법칙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우스의 법칙을 왜 세운다고요? 전기장을 구해먹으려고요. 전기장 구해먹는데 쉽게 구해보려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 대칭선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타원 1번이 아니라 이 2번의 요 구면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구면 이렇게 씁시다. 더하기 할 면이 면적이 어디 있느냐? 구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죠? 2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더해라. 면적을 다 더해라. 이거는 1이다. 곱하기 1이고요. 이것이 입시론제로 보면 뭐가 됩니까? 내부에 있는 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Q가 있다. 요 면에 있죠. 요 면에 지금 표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Q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구면적이잖아요. 이게 R이라고 잡았을 적이에요. 가우스 구면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4파이의 R 제곱이요.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입시론 제로분의 Q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는 놀랍게도 똑같이 4파이 입시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저기 395페이지에 C번, B번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까지는 쉬운데 이제 구의 중심에요. 구의 중심에 마이너스 2Q가 놓여 있다. 자 이제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거 지울게요. C번은 다른 이야기다. 이제. 그런데 똑같이 풉니다. 여기에 이제 C번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Q가 있다고 해봐요. 여기 마이너스 2Q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식간에요. 여기에 플러스 2Q가 딱 옵니다. 왜? 여기 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Q가 있으면 여기 플러스 2Q가 딱 와요. 이 안쪽에.
위에 표면에. 왜?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겨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q가 딱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q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q가 왔으니까요.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여기 원래 플러스 q가 있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C번 한번 보자. 구의 중심에 마이너스 2q의 전하가 놓여 있다면 마이너스 2q 요 q는 이제 생각하면 안 되네요. 책의 풀이를 보니까 그냥 마이너스 2q가 있다 하자. 그러면은 r이 요 바깥에 있는 얘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상관이 없네요. 다시 이거에 대해서 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q가 여기 플러스 2q가 오면은 원래는 0이었으면요. 잠깐 C분 좀 볼까요? 아, 마이너스 q 맞네요. 여기 플러스 q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C번을 풀어볼게요. C번은요 달라질 게 없어요.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는데 C번 가우스 법칙을 써보면은요 파이 E를 구하는데 E에 A에 코사인 0도로 갑시다. 왜? 구형 대칭을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입실론 제로분의 Q의 내부를 써야 되는데요. R이 B보다 큰 이 가우스면 안에는 요 Q와 마이너스 2Q가 있죠. 맞습니까? 요거 지워야 됩니다.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사실 필요 없는데 문제를 푸는데 필요 없는데 저는 마이너스 2q를 놓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아이디어를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2q가 여기 뒀다 하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q가 있고 요 빨간 가우스면 안에는 지금 q 내부에는 아마 입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2q 더하기 q라는 이러한 전화가 있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근데 이 우변은 이렇게 변하는데요. 좌변은 요것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져올 수 있죠.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2 곱하기 4파이 r 제곱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2q가 지금 중심에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아까 전에 여기 0이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2q가 된 것이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2는 여전히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요.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2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그냥 q가 된다. 여기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2q가 플러스 q와 더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C에서 이제 구위에서의 전화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전기장이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도체 안에서는 전기장이 제로가 되게끔 항상 전화 분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 여기 마이너스 q가 오면 여기 플러스 2q가 오게 돼요. 요 안쪽에. 그러면 여기서 가우스면을 잡으면은 이 도체 안에서는 2가 제로 되겠죠. 왜? 2q와 마이너스 2q가 제로가 되죠. 다음은 제로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q가 왔다는 말은 여기에 마이너스 2q가 왔으면은 여기에도 플러스 2q가 가야 됐다. 플러스 2q가 왔다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q로 가야 되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q였기 때문에 추가로 마이너스 2q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q와 q를 하니까는 요 마지막 r 이꼴 b인 표면에는요 q가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q가 있게 되죠. 마이너스 2q와 q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있던 q고요. 요 마이너스 2q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2q에 의해서 유도되는 겁니다. 유도되는 거. 왜 그렇다 그랬죠? 마이너스 2q가 여기 오니까 안에 있는 요 도체 표면에서는 플러스 2q가 오게 되고 그럼 여기서 플러스 2q가 오면서 마이너스 2q는 또 여기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 2q는. 그래서 마이너스 2q와 원래 있던 플러스 q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q가 됩니다. 그게 이 바깥쪽 면에 마이너스 q가 온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제가 설명한 거는 이 책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잘. 그래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Q가 있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2Q를 넣는 순간 여기 조치 안에는요 움직일 수 있는 전하가 꽉 차 있다 그랬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2Q에 의해서 요 안에 있던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요 안쪽 면으로 당겨오겠죠. 왜? 인력이 작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밀쳐져 가지고 이면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전하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으니까 여기 2Q가 오면 여기 마이너스 2Q로 가야 되잖아요. 그 마이너스 2Q와 요 원래 있던 Q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Q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요 다시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도체라는 게 어떤 물질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여섯 문제를 프로봄으로 15장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5시간 동안 우리가 15장을 이렇게 했는데 잘 정리해서 좋은 시작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자기학을 아마 대학에 와서 처음 배우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볼 수 있죠.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여튼 승리하길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